평양선언 비준. 이거 쉽게 안 끝나네요. 충돌이 아주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 그리고 야당의 입장 차이.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지금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에이전트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시끄럽습니다. 이에 대한 시각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와 야당 간에 헌법을 앞세워서 지금 평양선언 비준을 놓고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북한이 남한과 특수관계. 그래서 헌법상 국가가 아니다. 북한 국가 인정이 위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게 위헌? 재정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고요. 법적 근거는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남북관계발전 기본법 21조 3항, 국가적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은 이제 비준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해달라고 이제 한 거고요, 국회에. 근데 한국당 입장은 북한이 국가도 아닌데 그런 공동선언을 왜 했냐. 이렇게 나오고 국회 동의를 안 받기 위한 꼼수다. 국가안보의 중요함으로 동의는 필수다. 헌법 60조 1항, 국회는 상호 원조를 주거나 상호, 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그래서 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안전보장 문제니까 동의 필수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은 반대만 하는 청개구리, 목리, 바른미래당 순서부터 잘못, 무원칙 정부 한심하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이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기준을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습니다. 목리도 이런 목리가 없습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신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본인의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 성격이라는 그 입장을 그럼 철회하시고 자신이 청와대에서 비준 의결한 그 절차의 합법성을 유지하려면 유지하십시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말과 또 대통령이 되고 났다고 해서 말이 이렇게 다르면은 국가를 운영할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무슨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어제 청와대 주장대로라면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 대상도 아닌 북한과의 공동선언은 무엇이라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해보세요. 특수관계라는 어정쩡한 관계 설정으로 국가인 듯 국가 아닌 국가 같은 그런 북한과의 항우관계를 어떻게 지속하게 하겠습니까? 점점 복잡하게 얘기가 지금. 정기랑 교수님. 이게 남북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네. 초당적으로 임해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가 제대로 될 때의 상식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은 완전히 남북 문제 여야가 따로 있다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좀 아쉬운 것은요. 정부 여당이 남북 합의 비준 저는 좀 이렇게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그 불가피성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 빨리 끌어내야 되고 또 남북 관계 과거에 보면 백지화된 합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특수한 관계고 특수한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합의했던 것들이 9년 동안에 그게 또 유실된 이유가 뭡니까? 대못을 안 박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진영 밖에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야당을 설득하는데 좀 더 주력해야 한다. 하나만 덧붙이면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저게 비준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비난할 자격도 없어요. 법률적 문제 시비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맞대야 되는데 이거 조용히 그럼요. 지금. 제대로 된 야당이 되려면 막아서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해서 1분. 비준 동의 결정해주겠다. 이런 어떤 유연성과 합리성을 보여줘야죠.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준비해 주세요. 우리
내비게이션으로 길 찾다가 앞에 예. 교통사고 나거나 길 막히면 돌아가잖아요. 예. 전 청와대가 우회로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판문점 선언 자유한국당이 지금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예. 지금 보수의 가치 얘기하면서 지금 오히려 판문점 선언을 붙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발할 줄 알면서도 우회로를 선택했다고 보고요. 예. 둘째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을 바꾸겠다고 온 거 아닙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바꾼 게 뭐가 있나요?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면 다시 또. 김병준 위원장. 네, 그럼 그때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서정호 변호사 준비되셨네요? 저는 이게 청와대는 세 가지 질문에 이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 질문만 읽을게요. 예. 자, 첫째. 판문점 선언 있죠? 예. 이거는 이게 국가나 조약이 북한이 국가가 조약이 아니라면 이게 판문점 선언을 왜 국회에다가 비준 동의를 요청했습니까? 애초에? 예. 설명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상위 합의. 판문점 선언이 이게 국회 통과가 안 됐죠, 비준이? 그런데 그 하위 합의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죠. 네. 근데 상위법이 효력이 없는데 비준이 안 돼서 네. 하위법부터 이게 비준하는 게 맞습니까? 이걸 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0번 양보해서 이게 비준 남북 관계 발전법으로 가더라도 이게 도로 철도가요. 이게 재정적 부담과 관계 없습니까? 예. 그럼 이게 당연히 국회 동의 거쳐야 되죠. 예. 질문. 세 가지 답. 네, 김학의 변호사님. 예, 몇 가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남북 관계는 뭐 국가 관계가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법 체계상 국가가 아닙니다. 이건 대법원이나 전쟁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예, 그냥 평화를 통일을 지향하는 그냥 특수한 전쟁하다가. 계제에 불과한 거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아니냐, 국가를 인정하냐 마냐 이 문제는 뭐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약이라는 거는 또 법률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에 많이 꼭 맺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국제법 주체면 언제든지 맺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불필요한 소모적인 존재다. 예.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뭐 이 남북 군사 합의서라든가 평양 선언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정부 여당은 좀 이 야당을 너무 자극할 필요 없이 네, 좀 더 네. 설득할 필요가 있고 야당도 네.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네. 지금 평화를 하자는데 일일이 또 거기다가 토를 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예. 예, 예. 양영태 고문께서. 네네. 이 정부가 최초부터 지금 비준의 원칙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판문점 선언이 지금 엄연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거기다 그에 인해서 후속으로 생기는 그 평양 합의서라든가 군사 합의서가 그 일방적으로 그 어떤 그 저 뭡니까 소위 국가 비준을 정부 비준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거는 지금 서 변호사께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상당한 그 본말이 좀 전도되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네. 원칙에서 좀 벗어났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이 헌법 60조 1항을 이제 야당에서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네, 네. 이 지금 전방에서 GP라든가 모든 걸 지금 걷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논의와 예. 그다음에 토론과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국가 안전보 지금 70년 동안이나 안보에 어떤 불안을 느껴왔던 국민으로서는 예. 이거는 꼭 한 번씩 짚고 좀 나가면서 짚고 속도 넘어가는 게 조절을 좋겠다. 하고 예, 속도 조절을 하고 그렇게 했었으면 또 예. 한미동맹이라는 부분이 이게 비핵화라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점도 좀 그것도 신경 쓰면서 가자. 예, 함께 인식하면서 알겠습니다. 갔었으면 네. 어땠을까? 정원갑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본질은 그러니까 남북 문제, 이 비핵화 들어왔었는데 평화 체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미국도 지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걸 좀 풀어가자는 입장인 것이고 예. 그다음 한국당은 그러면 지금의 이 평화 체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그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비준이 뭐 순서와 절차의 문제 이건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문제인 것이지 본질 그렇다면 지금 남북의 어떤 평화 어떤 정착을 위한 노력들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한 입장이 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적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속도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비준화를 놓고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해서 뭔가 생산적인 대화로 끌고 가는 노력들 이게 이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논 대통령은 북한 에이전트라고.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적이고 어떤 그러니까 비하는 이거 조금, 듯한 네. 그러니까
뭔가 지적을 할 거 있으면 내용을 갖고 좀 내용으로 가라. 내용으로. 뭐 좀 생산적인 대화 지적이 돼야지. 아무리 정치권이라지만 국가 원수에 대해서 마치 그 무슨 에이전트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그거는 정치권에도 그러니까 야당을 위해서 되게 안 된다고 봅니다.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죠. 비판도 품위 있게. 그런데 일단 한국당 얘기 끝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장이 둘이라는 뭐 그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준다고 했는데 전원책 조강특위위원에 대해서 그 특위위원인지 뭐 어떻게 평론가인지 좀 헷갈려요. 이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네? 물갈이냐 통합이냐 헤매는 한국당. 간단히 말씀 평을 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원책 2개의 태양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인적 쇄신 기준, 병역, 납세 의무화 새 인물. 전원책 생각대로 당협 인선이요? 최종 결정 권한은 나에게 있어요. 태극기 부대도 품어야 한다. 그 특위위원인지 평론가인지 구분이 좀 안 되네요. 혼란스럽게. 보수 분열 대선 희망이 없어요. 단일대우 구축해야 돼요. 참 보수 대통합은 모두 한 그릇에 담자는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라니까요. 그 당 일각에서는 비대위원장이 꼭 2명 있는 것 같다니까요. 인적 쇄신은 온데간데 없고 이러다가 전당대회도 미뤄질 판 아니에요 하는 걱정이 나온답니다. 태극기 부대라는 말이죠. 예. 왜 우리가 이 촛불 시위는 두고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고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 자꾸 태극기 부대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분들이 마치 뭐 무기를 들고 나와서 그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위협 세력으로 간주를 한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그 태극기 부대는 극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보수는 뭐 건전한 보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나는 지나친 그 왜곡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분도 들어와라. 저분도 들어와라. 이 세력도 들어와라. 저 세력도 들어와라. 이런 유의 통합이 아니라는 걸 내가 지금 아마 한 10번 이상 아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원책 변호사께서 아직도 이제 말하자면 개인적인 그런 평론가 내지는 공부하는 학자 내지는 변호사로서의 그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강특위위원으로서 그 입장을 피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구분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혼란이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두 분만 대표해서 정문갑 위원님. 지금 방향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한다고 했다가 아니다라는 거고 또 이제 뭐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다가 아니다 연대다. 이게 두 사람 문제는 이미 이제 갈등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이제 권력 투쟁이 내부에서 분岐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과연 이게 한국당의 쇄신이 제대로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당초에 그걸 우려했죠. 그 지점의 시작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갈등의 시작이다. 두 분이 인적 쇄신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참나. 전원책 변호사는 태극기 부대 영입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태극기 부대가 입당 러시가 벌어지고 있대요. 자, 좌충우돌이죠. 또 갈팡질팡이 그러다 보니까 또 김병준 위원장에게 또 옮겨졌어요. 그럼 갑자기 막말 독설의 유혹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렬한 반성 그리고 과감한 쇄신. 이런 어떤 순서, 이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거기서 비롯된 그 큰 어떤 지금의 미로 속에 빠진 느낌이다. 이런 생각. 두고두고 이 문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주아 앵커의 MBN 뉴스 8이 바로 이어집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